안녕하세요. 과학문 금융러입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서 나중에 정말 뼈저리가 후회가 되는 것, 이런 것들에는 딱 한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강을 챙겨보겠다는 생각에 헬스장 등록도 하고요. 며칠 동안은 열심히 나가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자기 개발 좀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책도 사고요. 하루에 5쪽씩 읽으라고 누군가 그랬으니까 하루에 5쪽씩만이라도 읽어보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며칠 동안은 또 해요. 이렇게 어떤 좋은 행동은 누구나 다 알고요. 한 번쯤은 다 해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거를 꾸준하게 유지하는 사람은 굉장히 드물다는 건데요. 사람 사이에서의 차이도 누군가는 좋은 걸 꾸준히 하고 그렇지 않은 것, 이것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S&P 500과 같은 좋은 주식을 꾸준히 매수해야 한다는 것, 모든 사람들이 이론적으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S&P 500을 장기간 꾸준히 모아가는 사람은 역시 극히 드물게 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차이를 현재는 느끼질 못해요. 왜냐면 S&P 500을 사나 안 사나 그 성과가 눈에 띄게 처음부터 보이는 건 아니니까요. 차라리 그 차이가 지금부터 눈에 띄게 보인다면 지금 당장 교정이라도 할 텐데 그렇지 않아서 그냥 방치해 두고요. 그 차이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흐른 다음에야 그때 내가 뭐에 씌었는지 왜 그 S&P 500을 팔고 다른 주식으로 갈아탔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S&P 500과 같은 좋은 주식을 구독자님들께서 꾸준히 모아가실 수 있는 소망을 담아서 영상을 기획을 했고요. 더 현명하게 S&P 500에 장기 투자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개념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미국 ETF 중에 자산 규모로 상위 10개를 추린 거예요. 보시면 상위 1위, 2위, 3위 모두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이고요. 4위는 미국 주식 전체 종목을 보유하는 VTI ETF입니다. 참고로 VTI가 추종하는 지수는 S&P 500과는 조금 다른데요. S&P 500이 미국의 상위 500개의 기업에 투자를 한다면 VTI는 미국 기업 전체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VTI가 S&P 500을 포함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미국 주식시장에서 운용자산 규모가 가장 큰 4개의 ETF는 모두 S&P 500과 연관되어 있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5위가 S&P 500과 함께 많이 모으고 계시는 나스닥100 ETF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요. 보통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직투로 S&P 500에 투자를 할 때 가장 많이 투자하는 ETF가 IVV와 VOO인데요. SPY가 운용자산 규모는 가장 크지만 VOO와 IVV에 많이 투자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거래량을 확인해 볼게요. 이 두 개의 ETF는 다른 ETF에 비해서 운용자산은 상대적으로 크지만 그에 비해서 거래량은 작습니다. 그만큼 투자자들이 보유를 많이 하지만 거래는 잘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결국 장기 투자자들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S&P 500을 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꾸준히 모아가는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반대로 나스닥100 지수를 추종하는 QQQ는 운용 자산 대비 거래량이 큰 편이에요. 아무래도 나스닥100 지수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투자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S&P 500과 나스닥100을 모으는 방식이 다릅니다. S&P 500은 꾸준히 모아간다면 나스닥100은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하락했다고 판단이 될 때 그때 매수하는 형식으로 모으고 있어요. 변동성이 크다는 건 크게 오르기도 하지만 크게 하락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또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은 운용 자산 대비 거래량이 작은 ETF, 그러니까 장기 투자자의 비중이 높은 ETF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 공통점을 발견하셨나요? 맨 오른쪽에 총 비용이 있는데요. 장기 투자 비중이 높은 ETF들은 총 비용이 저렴하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단기 투자를 할 때는 내가 원하는 가격에 바로바로 파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비용보다는 거래량이 더 중요하겠죠? 하지만 장기 투자자는 다릅니다. 장기 투자의 핵심은 복리 효과이고요. 똑같은 지수를 추종한다면 비용이 저렴해야 수익률이 조금이라도 높아집니다. 그리고 투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작은 수익률의 차이라도 평가 금액에서 차이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는 총 비용이 저렴한 ETF를 선택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물론 여기서 전제는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ETF일 때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이 내용을 좀 더 직관적으로 숫자로 확인해 볼게요. SPY, IVV, VO 이 3개의 ETF에 각각 10만 달러씩 투자를 한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기간은 VO가 상장했던 2010년 이후부터 지난달 말까지의 성과이고요.
가장 성과가 좋았던 VO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45만 7,947달러가 되었고요. 가장 성과가 좋지 못했던 SPY는 45만 5,176달러가 되었습니다. 그 차이는 2,771달러로 약 360만 원 정도의 차이니까 장기 투자의 결과 꽤 큰 차이가 발생한다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특히 장기 투자자는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ETF라면 저렴한 비용의 ETF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S&P 500에는 정말 글로벌 기업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들 기업의 영향력은 계속해서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S&P 500에는 애플, 아마존, 테슬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참 많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지만 S&P 500 기업들의 매출액을 확인하면 더 뚜렷해지는데요. S&P 500 기업들의 매출의 30에서 40%가 미국 외의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테크놀로지 기업일수록 해외 매출 비중이 높았는데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거의 60%의 매출이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통 S&P 500에 투자를 할 때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이라는 국가에 너무 의존하는 것은 아닌지, 정말 장기 투자를 해도 되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S&P 500의 40% 가까이 미국 외의 국가에서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고요. 특히 정보기술 산업이 발전하면서 테크 기업들의 영향력이 앞으로 더 커지면 해외 매출 비중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S&P 500에 투자를 하는 것이 단순하게 미국 기업 500개에 투자를 한다는 개념을 넘어서 전 세계 경제에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루라도 빨리 투자를 하고 오랫동안 보유하려는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 미국 기업에만 투자를 하는 게 너무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전 세계 기업에 투자를 하는 VT라는 ETF를 선택하실 수도 있어요. 미국 외에도 훌륭한 기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ETF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 ETF에서 S&P 500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 정도 되기 때문에 큰 틀에서 S&P 500과 비슷한 투자가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셔야 할 것은 S&P 500이 사실상 배당 성장주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표는 VO ETF에 10만 달러를 투자했다고 가정했을 때 평가 금액과 배당금의 추이인데요. 이 표는 배당금을 재투자한다고 가정하고 산출을 했습니다. 보시면 상장한 이후부터 지난달 말까지 계속 보유했다면 많은 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성과는 대단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평가 금액이 45만 7,947달러가 되었고요. 막대 그래프의 배당금 추이도 보면 계속해서 성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년 딱 한 해에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배당금이 줄었어요. 기본적으로 S&P 500에는 25년 이상 배당금을 늘려온 배당 귀족주라고 불리는 주식들, 심지어 50년 이상 배당금을 늘려온 배당킹이라고 불리는 주식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금을 기준으로 기업을 선별하지 않아도 배당금이 장기 우상향하는 배당 성장주의 성격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S&P 500 투자에서는 이 배당금이 잃지 않는 투자를 하기 위한 핵심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앞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를 했을 때 해마다 받게 되는 배당금의 누적 배당금이에요. 막대 그래프는 누적 배당금이고요. 오렌지색 그래프는 원금 대비 누적 배당금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나타냈습니다. 해마다 받게 되는 누적 배당금이 계속 증가하고요. 당연히 원금 대비 누적 배당금의 비율도 계속 증가해요. 그래서 약 13년 정도 투자를 해서 받은 배당금을 모두 합치면 58,965달러가 되고요. 이건 원금 10만 달러 대비 60% 수준입니다. 따라서 이 배당금만 합쳐도 몇 년 안에 결국 투자 원금을 넘어설 수 있게 되고요. 이 말은 S&P 500을 오랫동안 보유하면 배당금만으로도 잃지 않는 투자를 하게 되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P 500 투자로 아주 간단하지만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특히 장기 투자자들에게 더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앞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를 했을 때 배당금을 재투자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이 두 경우로 나누어서 평가 금액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연도별로 확인한 내용인데요. 보시면 해마다 평가 금액의 차이가 점점 벌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따라서 이런 배당금도 성장하고요. 주가도 성장하는 이런 ETF에 투자를 할 때는 배당금을 재투자하는 것이 지금 당장은 큰 차이가 아닌 것처럼 보여도 몇 년만 지나더라도 큰 차이로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다른 관점에서 S&P 500과 같은 좋은 주식은 조금이라도 더 많이 매수하는 것이 결국 큰 수익을 내는 중요한 방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우선 S&P 500은 저와 구독자님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보유하는 좋은 주식이고요. S&P 500 기업의 글로벌 영향력은 지금도 아주 큰 수준이지만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S&P 500에 투자를 하는 것은 글로벌 경제에 투자하는 관점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는 특히 S&P 500을 배당 성장주의 관점에서도 투자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장기 투자를 하면 배당금 덕분에라도 잃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당금을 재투자하는 것과 하지 않은 것, 나중에는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수익을 위해서는 꼭 배당금을 재투자하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요즘 에코프로라는 주식이 참 화제예요. 올 초에 10만 원 하던 주식이 8배가 되면서 80만 원이 되었고요. 지금은 좀 떨어져서 60만 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좀 떨어졌다고 해도 6배가 넘은 거니까 엄청난 수익이죠. 물론 이 종목을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처음 알게 된 분들도 계시겠지만 진작부터 알고 있어서 관심 종목에 이미 추가되어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오르는 걸 보면서 작년에 조금 더 떨어지면 살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놓쳐버렸네. 이런 분들도 계실 거고요. 지금 60만 원이 오니까 40만 원대가 되면 소액으로 조금만 투자해볼까? 이런 생각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당장 오르지도 않는, 아니면 올라봤자 1년에 8% 정도밖에 오르지 않는 S&P 500을 계속 매수하는 게 맞는지 이런 의심도 들고요. 저런 종목 한번 잘 투자하면 3, 4개월 만에 8배까지 오르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건지 계속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더욱이 어디선가 수익 인증이라도 보면 더 마음이 조급해지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부자들의 공통점은 자산가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자산가는 결코 짧은 시간에 될 수 없고요. 장기간 꾸준히 수익을 거두었을 때 가능합니다. 같은 관점에서 저는 좋은 주식을 자산을 모은다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좋은 자산은 당연히 가격이 오르지 않을 때나 가격이 싸졌을 때 더 많이 사두고 쟁여둬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기 급등주로 눈을 돌리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지금 좋은 자산을 더 많이 살 수 있을까? 이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구독자님들께서도 이런 투자를 하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저는 제 영상이 행운을 가져다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